22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이것을 전개한 x, y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보자면 이 값은 x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y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2y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8y의 세제곱의 꼴이 되는데 이 값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2xy 제곱이 되니까 답은 12가 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3 플러스 ai 곱하기 2 마이너스 i가 이것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 값을 좀 지워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3i 플러스 2ai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해당하는 값이 13bi가 되게 되고 그러면 6 플러스 a로 묶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a 마이너스 3i로 묶게 된다면 이 값이 13 플러스 bi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a의 값은 7이 되게 되고 이 값에 7을 대입을 하면 11이 되니까 b의 값은 11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8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가 알파이고 y가 베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5이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곳에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지우고 베타 마이너스 5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20이 되게 되고 이 값을 정리를 했을 때 4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0 베타 플러스 25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 되게 되고 5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0 베타 100에서 20을 빼니까 80이 됩니다. 그러면 5를 나누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8 베타 플러스 16이 되니까 이 값은 베타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의 값이 4라면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두 개의 합은 3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값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의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k가 되게 될 것이고 여기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자면 양변에 2알파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알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체 값을 표현을 했을 때 이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2알파분의 1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표현을 했을 때 2베타분의 1의 형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통분을 하게 되면 2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형태가 되고 이 값이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니까 k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근의 곱이 1분의 k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k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두 근의 합이 1분의 마이너스 3회이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k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2가 2k가 되어서 k는 6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번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이러한 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질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순서대로입니다.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1, 2,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면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1차 방정식은 이러한 식이 1차 함수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2차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3차는 이런 식의 그래프 4차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다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x축이 이렇게 됐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식을 보게 된다면 이 식에서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4차 방정식의 식이 4차 방정식의 값이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f 알파의 값하고 f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항상 같으니까 제가 이 값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이 값을 마이너스 베타라고 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제가 위의 식을 x제곱을 a로 치환하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a제곱 a 플러스 4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x의 값이 a일 때랑 x의 값이 a일 때랑 알파일 때랑 그리고 x의 값이 베타일 때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x의 자리에 알파와 그리고 x의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해보자면 2a-9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위의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5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정리를 했을 때 2a가 1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7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1-i의 전체의 제곱 이것의 n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2의 n제곱 i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을 정리를 해보자면 1-2i-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 되고 2의 n제곱 i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 2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꼴이 되게 되고 이 값이 2의 n제곱 i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i의 n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i가 된다면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값은 n이 3 또는 7 또는 11 또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4k-1에 해당하는 값을 만족할 때 성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k의 값이 성립하는 것이 1부터 시작을 해서 25까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만족하는 k의 값은 25개가 되므로 답은 25가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두 식이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단 스몰 a의 값이 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인수분해 해보자면 x 마이너스 a 제곱과 그리고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보자면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a 제곱보다는 작게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게 되니까 이렇게 닫힌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인수분해 해보자면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9보다는 오른쪽에 있게 되고 그리고 a의 값이 2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게 된다면 서로 겹치는 실수 a의 값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9보다 작으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a에 해당하는 값이 3보다는 일단 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일단은 9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a의 값이 여기에 2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사이에서, 이 색칠한 부분에서 정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정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제곱과 9의 값을 비교를 해보자면, 만약 a제곱이 이쯤 있어서 10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힌 구간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9와 10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제곱이 10이 되더라도 만족하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위의 문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제곱의 값은 10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a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2보다는 크기 때문에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을 모두 만족하는 a의 값은, a의 값의 범위가 2에서부터 루트 10 사이가 되면 되니까 최대값의 라지 m은 루트 1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3차 다항식 px하고 1차 다항식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두 식의 곱이 이러한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때 q0가 0보다 작을 때 p2 더하기 q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3차와 1차의 곱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곱은 4차가 될 텐데, 이러한 3차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1차만 곱해주게 된다면 px 곱하기 qx를 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qx가 1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qx가 첫 번째로 ax 플러스 b가 되는 경우하고, 이거를 먼저 적겠습니다. qx가 첫 번째로 x-1이 되는 경우, 이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x 플러스 b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값인지 고려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qx가 x-1이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제가 이 qx의 자리에 x-1을 대입을 했을 때 px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과 이 값의 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자면,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x-1의 제곱을 반대로 넘기니까 x-1의 제곱이 px가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px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qx를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나누었을 때 값이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차가 되니까 이 값,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눠보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분의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의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2를 해주게 된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6이 되게 되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x 마이너스 1은 qx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qx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ax 플러스 b의 꼴만 qx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제가 이 qx의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을 해보고, px는 이제 이 두 개의 곱이 될 테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13입니다. 마이너스 px에 해당하는 값은 이 두 개의 곱이 되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리고 x의 개수는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값이 qx의 제곱이 되니까 ax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x 그 다음 13에서 3을 더하니까 16이 되고, 이 값이 ax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q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qx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qx는 2x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0의 값이 0보다 작은 것도 만족을 하고 모든 것을 만족을 하니까 p2와 q8을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p2는 이 값에다가 2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6에서 3을 더하니까 7이 되고, 7에서 6을 빼니까 1이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1이 되니까 이 값은 그냥 1이 됩니다. 그리고 Q8 같은 경우에는 QX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이었으니까 여기에 8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16에서 4를 빼는 값이니까 1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은 1 더하기 12가 되니까 13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하고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gx에 해당하는 값이 또 g0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은 이렇게 fx가 그려졌을 때 꼭지점에 x의 값이 0이 된다면 f0보다는 항상 크게 되니까 fx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0, f0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값 같은 경우에는 gx의 값인데 g0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0, g0가 꼭지점이 된다.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f0는 정수이고 g0의 값에서 f0의 값을 뺐을 때 4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를 전부 다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값이 0, g0가 되고 이 값이 0, f0가 되게 될 텐데 이 값 차이가 4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글을 읽어보게 된다면 x에 대한 방정식 fx 플러스 p가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x에 대한 방정식 gx 마이너스 p가 k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을 때 원래는 4만큼 차이가 났지만 만약에 K의 값이, P의 값이 1이라고 하게 된다면 1과 1을 대입을 하니까 gx에 해당하는 값이 1만큼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fx에 해당하는 값이 1만큼 올라간 것이니까 이 값 차이가 이제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k의 값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이 값은 두 개를 만나는데 gx는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같지 않게 되고, 이렇게 두 점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럴 때 조금 삐뚤어졌는데 K값이 이럴 때 두 점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K의 값이 이렇게 교차하는 두 점을 만나게 될 때 fx에 해당하는 것에 fx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의 실근도 두 개가 되고, 그리고 gx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것도 실근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k의 개수가 한 개만 되는 것입니다. 정수 k의 개수가 한 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만약에 방금처럼 p의 값이 1이라면 이렇게 실근의 개수가 두 개로 만나는 게 이 정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고, 그럼 p가 1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서 fx를 두 칸 올리고 gx를 두 칸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두 실근의 개수가 같아지는 k의 값이 이때 이 만나는 점일 때 한 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칸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fx 플러스 3 그리고 g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때 실근의 개수가 같아지는 k의 값은 이렇게 가운데에 비어 있을 때 둘 다 실근의 개수가 0개로 동일한 값이 정수 k의 값이 한 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p가 3일 때도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k의 값이 이렇게 이때와 이때 조금만 더 올라가도 한 개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3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p의 값의 범위가 3까지만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p의 값은 결국에는 1에서부터 3 사이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보자면 최소값은 1이었고 최대값은 3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3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